사람도 씨앗과 같은 존재이다. 죽음이 개체의 종말이란 것은 숨김없는 사실이지만 이런 개체 속에는 어떤 새로운 존재의 싹이 들어있다.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가? 삶은 깨달을 기회이다. 인생은 인식을 얻을 기회이다. 생각하는 존재에게 인식과 깨달음은 최고의 선물이다. 오늘은 무엇을 깨달았는가? 사람은 누구나 매일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을 준비할 수 있고 또 스스로 제공할 수도 있다.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희망은 있다. 생각을 할 수 있는 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마감하겠지만 그 죽음이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죽음이 있기에 인생이 소중해진다. 죽음은 개체의 종말이 맞다. 개체는 죽음과 함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죽으면 개체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매 순간 인생을 채우고 있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신화의 이야기에서처럼 한쪽은 망각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고 다른 한쪽은 기억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다.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다. 생로병사는 깨달음의 대상이지만 반드시 깨달아야만 아는 것도 아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략 알고 있다. 알고 있는 수준이 다양할 뿐이다. 인식의 수준은 바다 깊이를 재는 것과 같다고 했다. 누구나 나름대로 바다의 깊이를 잴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인식은 얻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인식이라고 판단하면 실수를 범하는 것이 된다. 새로운 존재의 싹. 죽어야 할 존재가 개인이지만 그래서 개인이 허망한 존재인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개체 속에는 어떤 새로운 존재의 싹이 들어있다. 이것이 희망을 가르쳐준다. 이 말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희망이 있다. 희망이 존재한다. 있음이 존재의 형식을 채운다. 어떤 새로운 존재의 싹이 자기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무엇이 되고 싶은가? 꿈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솔직하게 이 질문 앞에 서야 한다. 쇼펜하우어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모두 4권으로 나눠놓고 앞에 2권에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지만 나머지 2권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불변과 변화 사이에서 세계가 요동을 친다. 감당할 수 있으면 보석이 되어줄 세계이다. 사람도 성격도 모두 변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은 변할 수 있다. 그 비결을 배우는 것이 관건이다. 시간은 현상의 원리로서 한계를 가르쳐준다. 지금이 밤이다, 지금이 새벽이다, 지금이 아침이다 등 수많은 특정 시간대를 인식할 수 있고 지금이 봄이다, 지금이 겨울이다 등 수많은 계절을 인식할 수도 있으며 지금이 1시다, 지금이 2시다 등 수많은 정확한 시간을 인식할 수도 있다. 이런 시간이 현상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런 현상적 시간이 있기에 전혀 다른 시간의 원리가 적용되는 세계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정해진 것이 있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된다.
삶은 죽음으로 마감하지만 죽음 때문에 삶은 수수께끼 같은 현상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순간을 알고 있기에 사람은 또한 영원을 생각할 수도 있다. 고통을 알고 있기에 고통이 없는 삶도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하는 존재가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은 무궁무진하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인문학적인 과제가 된다. 새로운 존재의 싹은 사람의 문제이다. 사람도 씨앗과 같은 존재일 수 있다. 씨앗의 현상이 지극히 작은 것으로 인식되어도 그것이 거대한 나무가 될지 아름다운 꽃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알지 못한다. 한평생이 기회이다. 매 순간이 인식의 기회이다. 현재는 차츰 사라져 가겠지만 그래도 그 현재밖에 없다. 사람의 삶이 존재하는 곳은 현재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지금 현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은 사고의 유희일 뿐이라고 했다. 지나간 세월에서도 웃을 수 있는 추억을 만들면 되고 다가올 시간 앞에서도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며 즐겁게 기다리면 된다. 생각하는 존재는 생각하며 놀면 되는 것이다. 놀 수만 있다면 인생은 아무 문제 없다. 놀 수만 있다면 순간도 영원처럼 느껴질 것이다. 어렸을 적에 보냈던 시간의 흐름을 늙어서도 경험할 수 있다. 첫사랑의 느낌 같은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 된다. 기억의 내용이 웃게 할 것이다. 희망보다 더 좋은 말은 없다. 다른 모든 것은 재앙이 된다. 하지만 어떤 재앙도 희망이 닿으면 멋진 색깔로 변한다. 온갖 재앙 속에서도 희망만 있으면 살 수 있다. 희망은 신이 준 재앙이지만 그것을 손에 거머쥔 것은 인간이다. 그것을 사용할 줄 알면 희망은 삶을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다. 희망만 있다면 죽음을 껴안고서도 행복한 춤을 출 수 있을 것이다. 쓸데없는 희망에 우롱당하지만 않는다면 생각은 언제나 춤을 출 수 있는 멋진 무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발을 디딜 바닥은 현재뿐이지만 그 현재가 무대가 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멋진 춤을 추는 존재로 변신할 수 있다. 삶이라는 기회를 가진 사람은 씨앗과 같은 존재이다. 거대한 나무가 될지 아름다운 꽃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사람도 씨앗과 같은 존재이다. 죽음이 개체의 종말이란 것은 숨김없는 사실이지만 이런 개체 속에는 어떤 새로운 존재의 싹이 들어있다.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가? 삶은 깨달을 기회이다. 인생은 인식을 얻을 기회이다. 생각하는 존재에게 인식과 깨달음은 최고의 선물이다. 오늘은 무엇을 깨달았는가? 사람은 누구나 매일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을 준비할 수 있고 또 스스로 제공할 수도 있다.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희망은 있다. 생각을 할 수 있는 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마감하겠지만 그 죽음이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죽음이 있기에 인생이 소중해진다. 죽음은 개체의 종말이 맞다. 개체는 죽음과 함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죽으면 개체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매 순간 인생을 채우고 있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신화의 이야기에서처럼 한쪽은 망각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고
다른 한쪽은 기억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다. 어느 쪽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다. 생로병사는 깨달음의 대상이지만 반드시 깨달아야만 아는 것도 아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략 알고 있다. 알고 있는 수준이 다양할 뿐이다. 인식의 수준은 바다 깊이를 재는 것과 같다고 했다. 누구나 나름대로 바다의 깊이를 잴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인식은 얻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인식이라고 판단하면 실수를 범하는 것이 된다. 새로운 존재의 싹. 죽어야 할 존재가 개인이지만 그래서 개인이 허망한 존재인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개체 속에는 어떤 새로운 존재의 싹이 들어있다. 이것이 희망을 가르쳐준다. 이 말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희망이 있다. 희망이 존재한다. 있음이 존재의 형식을 채운다. 어떤 새로운 존재의 싹이 자기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무엇이 되고 싶은가? 꿈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솔직하게 이 질문 앞에 서야 한다. 쇼펜하우어도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모두 4권으로 나눠놓고 앞에 2권에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지만 나머지 2권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불변과 변화 사이에서 세계가 요동을 친다. 감당할 수 있으면 보석이 되어줄 세계이다. 사람도 성격도 모두 변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은 변할 수 있다. 그 비결을 배우는 것이 관건이다. 시간은 현상의 원리로서 한계를 가르쳐준다. 지금이 밤이다, 지금이 새벽이다, 지금이 아침이다 등 수많은 특정 시간대를 인식할 수 있고 지금이 봄이다, 지금이 겨울이다 등 수많은 계절을 인식할 수도 있으며 지금이 1시다, 지금이 2시다 등 수많은 정확한 시간을 인식할 수도 있다. 이런 시간이 현상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런 현상적 시간이 있기에 전혀 다른 시간의 원리가 적용되는 세계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정해진 것이 있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된다. 삶은 죽음으로 마감하지만 죽음 때문에 삶은 수수께끼 같은 현상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순간을 알고 있기에 사람은 또한 영원을 생각할 수도 있다. 고통을 알고 있기에 고통이 없는 삶도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하는 존재가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은 무궁무진하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인문학적인 과제가 된다. 새로운 존재의 싹은 사람의 문제이다. 사람도 씨앗과 같은 존재일 수 있다. 씨앗의 현상이 지극히 작은 것으로 인식되어도 그것이 거대한 나무가 될지 아름다운 꽃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알지 못한다. 한평생이 기회이다. 매 순간이 인식의 기회이다. 현재는 차츰 사라져 가겠지만 그래도 그 현재밖에 없다. 사람의 삶이 존재하는 곳은 현재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지금 현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은 사고의 유희일 뿐이라고 했다. 지나간 세월에서도 웃을 수 있는 추억을 만들면 되고 다가올 시간 앞에서도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며 즐겁게 기다리면 된다. 생각하는 존재는 생각하며 놀면 되는 것이다.
놀 수만 있다면 인생은 아무 문제 없다. 놀 수만 있다면 순간도 영원처럼 느껴질 것이다. 어렸을 적에 보냈던 시간의 흐름을 늙어서도 경험할 수 있다. 첫사랑의 느낌 같은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 된다. 기억의 내용이 웃게 할 것이다. 희망보다 더 좋은 말은 없다. 다른 모든 것은 재앙이 된다. 하지만 어떤 재앙도 희망이 닿으면 멋진 색깔로 변한다. 온갖 재앙 속에서도 희망만 있으면 살 수 있다. 희망은 신이 준 재앙이지만 그것을 손에 거머쥔 것은 인간이다. 그것을 사용할 줄 알면 희망은 삶을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다. 희망만 있다면 죽음을 껴안고서도 행복한 춤을 출 수 있을 것이다. 쓸데없는 희망에 우롱당하지만 않는다면 생각은 언제나 춤을 출 수 있는 멋진 무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발을 디딜 바닥은 현재뿐이지만 그 현재가 무대가 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멋진 춤을 추는 존재로 변신할 수 있다. 삶이라는 기회를 가진 사람은 씨앗과 같은 존재이다. 거대한 나무가 될지 아름다운 꽃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